자, 임종석이 분명히 당신 거기 공천 안 돼 그랬는데도 거기 가갖고 거리 인사를 강행하고 있어요. 네, 어제 오후 6시에 왕십리역에 가서 시민들에게 퇴근길 인사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 홍영표, 윤영찬, 송갑석도 동행을 했습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뭐라는 거죠? 아니, 아니, 지금 해당 얘기를 하시면서 당을 깨고 계신 분들이 가서 통합, 잠깐만, 거기서 말하는 통합이랑 니들 중심으로 해야지 무조건 통합인 겁니까? 아니,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언제 민주당이 쪼개졌어요? 아니요. 얘네들이 무슨 영입 인사입니까? 자기가 그리고 공천을 신청한 것도 아니고 여기 전략공천지역이라서 공천 신청할 수도 없고요. 그냥 늘 꽂으면 끝이에요. 전략공관위에서 전현이 끝! 그래서 뭘 꼴른 상황이야. 여기 가서 근데 뭐 하는지. 근데 이거를 불복을 하고 지금 버틴다는 얘기야. 그럼 불복을 하면 무소속으로 가세요. 근데 더욱. 파란 잠바 입지 마시고. 근데 이 사람들 면면을 보니까 확실히 이 모임의 성격이 드러나잖아요. 이제 스스로 내가 왕초야. 모든 건 내 중심으로 하고 있고 얘들 다 따까리야. 그리고 얘들을 긁어 모은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고민정이 안 갔어요. 이게 안 보는 건지 고민정이 나 다리 아파 오빠 못 가 그러고 안 간 건지 난 그게 제일 궁금해. 아니죠. 오빠들은 떨어졌지만 난 단소공천 됐잖아. 그러네요. 난 오빠들이랑 급이 틀려. 나 오빠랑 같이 못 놀아 이건가? 와, 그 사이에 또 뒤통수가 나오나? 그러니까 결국은 공천 못 받는 거 보고 고민정이 또 노선을 반대로 돌려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런 걸 수도 있지. 민정아, 너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네가 남아서 나중에 똥 뿌려. 너는 꼭 당선돼갖고 22대 때 똥 뿌려. 이걸 하기 위해서 안 불렀을 수도 있겠죠. 아이고, 참. 하여튼 참, 이렇게 하는, 나는 이런 사람들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내가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 적이 좀 오래됐는데도, 아니, 공천이 끝났는데, 거기 가서 예비후보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가서 거기서 내가 공천 받고 싶다고 해서 가는 그런 후보를 봤어요. 후보도 아니지, 그렇게 치면, 이 사람.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깽판 치러 간 거야. 그러니까 뭐 윤영찬은 아직 경선해야 되니까 그럼 놔두고 보더라도 임종석 너는 파란색 옷을 입으면 안 되시지. 아니, 유영찬 자기 지역구 포기했나봐? 여기 와가지고 입고 있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강의는 온 거지. 아이씨 나 이거 어차피 경선해도 질 건데 예, 이 기회에 어떻게 종석이랑 같이 있다가 어떻게 살아날 수 없을까라는 기대로 갔는데 거기 가는 순간 더 낙인만 강하게 찍히는 거야. 송갑석, 홍영표 오늘 컷오프 됐더만. 네.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다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원하게 현역 의원들을 컷오프 시키고 말하자면 힘 좀 있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 임종석을 컷오프 시키고 있어요. 나는 이 자리에 고민정이나 홍익표가 나타났다고 하면 아직까지 얘네들이 그래도 저항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겠구나 싶은데 이게 뭐랄까 뭐 최후의 기념사진 같은 느낌? 네. 마지막 기념. 네, 마지막 기념사진 같은 느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난 진짜 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이번만 하고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같은 공천 시스템에 의해서 자기들이 경선을 해가지고, 아니면 단수 공천을 받던지 해서 민주당에서 후보가 돼서 뭐 되고, 정보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한 사람들 아니에요, 결국에. 이렇게 지금 와가지고 이런 짓이 뭐 하는 짓입니까? 그냥 빨리 탈당해.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이제 얘네들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지들 마음대로 하는 얘기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공천 안 해주면 다 비명이고 뭐 공천 학살이라 그러는데 해도 너무한 게 윤영찬이 네. 임종석 컷오프는 이재명이 라이벌에 싹을 다른다는 거야. 아니, 둘이 라이벌이 돼? 아니, 비슷한 급이라도 되냐고. 이걸 그건- 라디오에 출연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송 작가님은 김어준의 라이벌이다.
네가 나를 욕먹이려고 한 얘기인데, 그 순간 네가, 얘가 나를 인정하고 있는데? 야, 지금 임정석과 윤영찬이 이런 마인드인 거야. 야,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주고받으면 돼. 순간 분위기 싸해졌는데. 와, 지금 분위기가 쌓여졌는데 나는 갑자기 하트가 뿅뿅 올라와. 얘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있구나. 야, 정반대로 생각했거든. 우리 직원들은 다 지금 싸해지면서 얘가 이렇게 먹이나 새우를? 근데 나는 오히려, 야, 이 국장은 그래도 나를 인정하고 있었어. 라는 생각을 순간 했거든. 사실 이런 거는 매기려고 하는 멘트거든요. 나는 100% 매기려고 했어. 근데 본인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와. 야, 정말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해가 팍팍 갈 수 있는 예를 들어드립니다. 야, 당연히 송작가TV 애청자들은 송작가님한테 한 표를 던지셔야죠. 예. 그러니까 임종석도 네. 나 아직 힘이 있어 라고 믿고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이 사람들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 있다니까. 와, 진짜. 그래서 임종석은 사실 제발 조중동만 보면서 정치하지 말라고 우리가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얘기 좀 쳐들어요. 진보 유튜브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보는 유튜브를 좀 보시라고요. 그래야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죠. 맨날 조중동만 보고 정치하니까 일단 말도 안 되는 착각 속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도 임종석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총선에서 발뺀 상황에서 친구들 이른바 친문계들을 대거 22대 국회에 입성시켜 놓고 그 파벌을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똑같이 이재명 대표 흔들면서 자기가 차기 대권 후보로 쓱 기어 나오려고 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아유,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렇게 그렸는데 컷오프 되면서 막 날아가네? 그러니까 야, 내가 정리해줄게. 내가 나서면 이재명도 내 말 들어 라고 딱 나왔는데 정작 지 지역구도 못 지키는 거야. 그리고 니들이 이렇게 지랄 발광 떠는 거 나는 그래 뭐 니들은 싹수가 노래니까. 근데 왜 성정상 가타부타 나서서 말을 안 하실 문재인 대통령을 딱 걸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해서 단수 공천 해주라고 했다. 뭐 있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와, 나 진짜 아니 제발 그런 거 쓰려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해서 대통령님 그런 얘기 하셨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오냐 내가 했다라고 확인이 되면 제발 쓰라고요. 아니 녹취록이라든지 음성 파일 하나 갖고 와봐.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한테 전화해갖고 단수공천 하라 그러면 단수공천을 해주냐고. 서른 의원 말을 믿어요? 응? 아니 그리고 완전히 이낙연계고.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몰라요?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대통령 퇴임하면서 바로 그 얘기를 했고 사실은 그 이전부터 본인은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책방 열어서 그냥 하고 있는데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책방을 열고 있고 책방 직이니까 책 관련 얘기를 하면은 왜 책방 얘기만 하냐고 한가하게 책 얘기하냐고. 그리고 어제 이게 민심입니다. 이게 TV조선 라이브인가 봐요. 이게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송갑석 얘기하는데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잖아. 와, 신랄하다. 자, 갈 곳을 잃은 임종석의 눈빛이죠. 지금 상황을 제가 좀 정리해드리면요. 야, 정리가 안 됩니다. 정리가 안 돼요. 지지자들 모아놓고 상황은- 사진 찍다가 욕먹고 있는 거예요, 모인 사람들한테. 진짜 맞아요 민지은님 매문들 문재인 파리하는 사람들 아니 이런 얘기 문재인 대통령이 단수 공천하라고 얘기했다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확인했냐고 진짜 아니 난 너무 문재인 대통령이 또 저 안 했습니다라고 말할 성격이 아니, 아니라는 거 알면서 이딴 얘기 함부로 짓거리는 이게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적이시면 이거 변호사 사갖고 이 새끼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거 안 하실 분인 걸 아니까 이렇게 지네들 마음대로 찍고 그렇죠. 까부는 거잖아요. 매문입니다, 매문. 문재인 대통령 파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의를 들었으면 반성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임종석 지금은 뒤늦게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임종석이 비서실장 하고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 나갔을 때
이 새끼가 혼자서 대통령도 없는데 선글라스 끼고 전방부대 시찰 가서 사진 찍던 그 생각이 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가 호가호위하면서 그때부터 지금 한동훈이 사진 찍으면서 그 어떤 존재감 사기치듯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나 봐. 그래서 그때 갔다 온 이후부터 대통령이 임종석을 말하자면 멀리했거든. 밀어내고 나중에는 경질해갖고 정치에서 내려보냈고 그때 임종석이 그만두면서 말하자면 반성문 쓴 거야. 저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라고 반성문 썼단 말이야. 근데 그 반성문도 좀 이상한 게,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박지원, 그 다음에 안철수, 주승용 이런 사람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걸 봤으면, 똑같이 한다는 게, 문재인 당시 대표를 괴롭히는 짓을 똑같이 하는 게 지금 친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 아니에요? 난 친문이라고 말하기 싫은데. 왜 친문이야?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고, 지금 임종석이 약간 이상하잖아요. 이 정도로 할 사람인가? 그리고 은퇴했던 사람이 갑자기 왜 나왔지? 그래서 이게 캐비넷 때문이 아닌가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세우 작가시잖아요. 이름 모를 송 작가님한테 뭔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름 모를 송 작가가 얘기를 하시는데, 네. 임종석은 진짜 정계 은퇴라고 쉴 생각이었어요. 2019년 11월에 갑자기 은퇴 선언을 한 게 뭐냐면 2018년 7월에 김동석 테레홀딩스 대표가 선배래요.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69평 주택을 10억을 들여서 7월에 매입을 하고 요거 싹 리모델링 해가지고 했습니다. 2019년 6월 7일에 전세 계약 3일 후에 임종석이 입주를 마칩니다. 그리고 기업이 가정집을 구입하는 것도 드문 일인데 고급 주택으로 바꾼 후에 왜 바로 임종석한테 전세를 줬을까? 이렇게 돼가지고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10억 주고 산 집을 7억에 전세를 줘요. 그리고 임종석 딸이 초호와 무슨 세계 여행을 갔다, 아니면 명품으로 도배를 했다, 그리고 학비가 엄청난 미국에 있는 시카고 소재 예술대학에 재학했다, 이런 식의 뭔가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은퇴 선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흐름이 보면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가만히 있다가 한동훈이 갑자기 운동권 청산 하겠다라고 하니까 임종석이 내가 나가겠네 라고 해가지고 이 사달이 나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임종석을 불러내가지고 민주당 안에 폭탄을 심으려고 한 거예요. 이상해. 그래서 임종석이 나가가지고 서울 지역 안에 이게 이제 지네들이 앞으로 여론이 뒤집히고 있다고 하는 이 강변 벨트 중에 딱 중심이란 말이에요. 왕십리 쪽이니까 임종석을 집어넣어놓고 운동권 프레임을 쓰면서 요걸 터트려가지고 운동권이면서 비리 혐의가 있으면서 전 문정권에서 혜택을 받은 인물 해가지고 이걸로 해서 서울 선거를 싹 쓸어버리려고 했던 일종의 지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이름 모를 송 작가는 그렇게 추측을 해요. 지뢰를 심으려고 했던 한동훈의 그림 그렇죠. 중 퍼즐 하나였는데. 그런데 처음에 이제 이거를 자연스럽게 저 자리에 들어가서 꽂혔으면은 그 그림이 되는데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털어내버리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도 아니고 전략공관위에서 한 거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털어내버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임종석 그래서 너 해보려고 하는데 안 해준다는데요? 어떻게든 들어가. 너 못 들어가면 너 지금 이거 터트려갖고 너 아예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제기도 못하겠고 완전히 잡아 쳐넣어버린다 이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무리수를 두는 그렇죠. 거예요. 무리수를 두는 그러니까 거야. 이렇게 무리를 하는 사람이었나 싶은 게 지금 고민정도 그렇고 나는 이렇게 무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급발진해서 무리하는 사람들은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자기 직을 걸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욕을 먹는 거를 알 정도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정치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아는데 이 정도까지 한다? 그럼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옆에 나온 애들은 다 걸린 애들이야. 그렇지. 그래서 끌려나간 거예요. 끌려나간 거지.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벨트를 묶고, 이네 애들을 묶어가지고, 방금 얘기한 대로 검찰발 소식으로 해갖고, 3월달 중에 다 기소 날리고, 언론 플레이 해가면서, 봐라, 지금 민주당 공천해놓은 꼬라지들 봐라 해가면서, 다 몰아붙일 수 있는 애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뭐 자기 거의 지금 보면 고민정도 그렇고 뒤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있어요. 임종석도 뒤가 없는 사람처럼. 이게 하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야. 자기 당선을 위해서 하지도 않아. 그냥 뭔가 있는 지금 시스템을 흔들어 놓고 내부에서 분열만 조정하려고 하는 짓거리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정무적 감각이 제로예요, 얘네들.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자기 뭔가를 걸고 윤석열 정권하고 싸운다든지 그러면은 아 그래 정치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니 그 당연하게 아 그렇구나 이러는데 이거는 전략 공천이 됐는데도 여기 나와서 인사를 한다? 그럼 전현희 전 의원은 후보로 낙점된 사람 이거 여기서 어떻게 해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민주당을 좀먹는 짓을 자기 목숨을 걸고 하고 있어요. 이상해.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대구를 가겠다, 뭐 해갔다. 아마 노선을 바꿀지도 몰라요. 왜냐면 어디든 선거 전에 참여를 해야 이 마인이 터지는 거야. 이 지뢰가 터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존재감 과시를 위해서 저지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결국은 제가 등판을 하면 언론을 크게 키우고 실제 조사에서는 무혐의 내지는 혐의를 최소화해가지고 일종의 족쇄를 걸어놓은 상황에서 뭐 벌금형이라든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를 통해가지고 나중에 약식으로 해갖고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끝내주는데 아니면 너 끝까지 파서 조국 만들어버릴 거야. 조국 가족 털듯이 털어버릴 거야 하면 임종석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된다는 거지. 너만 망가질 줄 알아? 네 딸도 우리가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러고 뒤에서 지금 목줄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보면 이천수 전 축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상하죠. 예전에는 송영길 지지한다고 해서 선거운동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원희룡한테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검찰에 걸려있는 무슨 코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는 기사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닐까? 아니 왜냐면 거의 지금 연예인 수준이냐 유튜브로 해서 잘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굳이 정치에 발을 들일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손해야. 대세에 밀리고 있는 게 원희룡이 뭐 이재명 대표랑 비슷하게라도 하다면 모를까 20% 이상 밀리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자칫 잘못하면은 저기한테도 밀릴 수 있어. 유동규한테도 밀릴 수가 있어.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가가지고 후원 회장을 자기가 맡으면서 따라다니면서 직접 같이 발로 뛰면서 유세를 한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있거든. 후원회장이 누가 아침마다 같이 인사를 해요. 이름만 걸어주지.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운동원 역할을 옆에서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러겠어? 원희룡이만 가면 욕먹거든. 그러니까 동네 사람 천수랑 가면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상대를 해주거든.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일에 과연 어떤 일이 이 뒤에 어떤 일이 있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임종석을 날려버리고 오늘 또 이제 추가로 컷오프 시킨 중진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삼선 의원들 16명 중에 3명 남기고 나머지를 지금 다 컷오프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홍영표, 기동민, 안빈석도 오늘 컷오프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마만큼의 어떤 공천혁명이 실제 있는 현역 의원에 대한 이마만큼의 그것도 3선, 4선 했던 의원들에 대한 이 컷오프가 이마만큼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진짜로 이재명이 약속했던 공천 개혁이 실천 중인 거예요. 이렇게 날아가는 거 보면 소선으로 있다가 재선으로 받았던 사람이나 지금 어디 갈지 몰라가지고 어디 갈지 몰라서 지금 자리 못 잡고 부안해동 하던 계파 없는 애들 그리고 앞으로 경선을 앞두고 있는 수원의 박광원이라든지 이런 수박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 사람들 찍소리도 못해요. 지금 확정된 선거구들 가서 보잖아요. 다들 지금 제가 윤석열 정권이랑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싸울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이렇게 지지합니다. 전부 이걸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그리고 정상적이면 인재근 의원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도봉갑에 자기 지역구에 안기령 꽂았거든요. 전략공천 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변호사.
쿨하게 젊고 여성이라고 좋다. 그게 끝이다. 그러고 뭐 기자들이 따라 붙어가지고 뭐 아니 이 사람이 아니, 뭐 안기령 후보가 저기 뭐야 연고가 없는데 이러니까 아니 뭐 처음부터 연고인 사람 어디 있어 여기 하면 생기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어. 이렇게 되면 존경받잖아. 존경받고 그다음에 정권 바뀌면 엄청나게 많은 자리가 있어요. 대통령이 꽂을 수 있는 자리도 있고. 그 뭐 자리를 생각해서 아니, 간다는 그건 아닌데 이 정도면 생각할 수 있지. 아, 이 사람 그래도 당 뜻에 따르고 그리고 그 후배 지원해주고 같이 손잡아준 사람이면 아, 그래 존경할 만해 박수치고 그러면 또 추천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임종석 이런 사람들은 뒤가 없는 거. 이 사람들 난 그게 너무 이상해. 이런 게 선당후사인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인재근 의원이 나는 되게 고맙다 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뭐 비슷하게 지금 뭐 꼴은 120지만 이광재가 지금 분당에 가갖고 안철수랑 붙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제 이광재나 거기에 또 누구야 정의당 저기가 온다 그랬으니까 이거죠. 유호정이랑 3파전을 함으로써 아마 가장 재미있는 선거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유호정이 완주를 해준다 그러면 아무리 이광재라도 이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거나 이 안에서도 그 민주당 같이 경선하던 후보가 손 들어주면서 승복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만 그 다음 정치가 있는 거야. 지금 나가가지고 탈당해갖고 지금 이낙연계로 가서 들어간다고 해봐봐. 지금 이낙연계 갔다 그래갖고 이낙연계 입당한다고 갔던 전현직 의원들 기사 하나 올라오는 거 보셨어요? 안 올라와요. 아예 이낙연과 이준석에 관련해서는 지금 기사가 전혀 안 나옵니다. 무슨 얘기? 왜 안 나오겠어요? 결과적으로 얘네들의 존재감이 미미하기 때문에 아예 언론에서 안 달아주는 거야. 가장 핫한 기사는 하나가 있죠. 이낙연이 새로운 미래는 조국 신당과 연대할 계획이 없습니다. 아니, 진짜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뭐 한다고. 그거는 이제 송 작가님이 저는 김어준과 연대할 뜻이 없습니다. 저는 김어준과 쪽도 합방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 왜요? 라이벌인데. 고마워. 내가 다음 달에 생각 좀 할게. 근데 진짜 좋아하는 거야? 미치겠다. 기분은 좋잖아, 애씨. 왜 여기서는 지금 다들 총수보다 송 작가 이러고 있는데. 이래서 뽕을 맞는 거예요. 자기한테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들하고만 있으니까. 근데 지금 난 이낙연 새로운 미래 관련한 것도 얘네들이 얼마나 떴다방을 하려고 지금 이지랄을 하나 싶어요. 지금 새로운 미래가 당 색깔을 민트색을 네. 초코 민트색으로 그거를 해갖고 나 민초 싫어! 그러니까 이 색깔을 해놨는데 어우, 조기숙이. 어우, 딱 어울리는 야. 그림이네. 어우, 깜짝이야, 씨. 정말 끼리끼리 모였다. 환상적인 트리오입니다. 끼리끼리 모였다. 그래서 저 색깔을 할 때부터 얘가 대놓고 초록색을 못하고 이 민트색으로 가는구나. 이건 큰 그림이다. 약간 신천지 느낌의 그런 색깔? 나중에 이제 노란색을 끌어들여가지고 찐초록을 만들 생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얘네가 그래서 뭐 새로운 미래 관련해갖고 무슨 사진을 찍어가지고 네. 당명을 올려가지고 이제 포스터를 내는데 어머, 로리님 재수복이라니요. 재수복 이 색깔로 바꾸면 사람들이 좀 순해지겠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배고플 때마다 죄수복을 핥아먹을 것 같고 그 사진을 올렸는데 네. 무슨 막 다 찌그러져 가는 옛날 스레트 지붕 우리 기억나요? 플라스틱 수지로 된 스레트 지붕이나 반지하 막 오래된 건물 같은 색에 칠해진 저 색깔 위에다가 지네 당명을 얹어갖고 새로운 미래가 없는 어떤 그림을 놓고 그런 사진들을 올려가지고 새로운 미래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거 보니 이렇게 되면 정말 그 상한 미래거든, 이 정도 되면. 아니 미래가 왜 없는 미래거든. 니들 마음대로 우리 미래를 엉망진창으로 망쳐놓으려고 그래. 우리 미래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들 미래나 걱정해. 그래서 서른도 탈당을 해놓고요. 네. 여기 합류를 안 한다니까, 지금. 음. 왜냐면 지금 그 당장에 당직이 없고 저런 조기숙 같이 이제 더 이상 굴러갈 데가 없어 코너에 뭉친 애들은 어떻게 김정민이 버프 받아가지고 국진당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나 본래 가고 싶었던 본진에 합류하겠네라는 생각으로 저러고 있지만 저 새로운 미래가 지역구로든 비례로든 뭔가 확실한 결과를 못 내면요. 얘네들은 국짐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한동훈에 의해서 사법으로 분해가 된다고, 희생양이 된다고. 그냥 없어지게. 그래서 그냥 없애지 않아. 그냥 곱게 은퇴시키지 않고 옛날 비리들, 가족 비리들, 그 다음에 뭐 부정부패 해갖고, 획득했던 재산들 이런 것들을 다 까가지고 말 그대로 완전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과거를 까가지고 얘가 민주당 출신이다. 얘가 총리 출신이고 문재인 정부 총리였을 때 이런 짓거리를 했고 자식들이 이렇게 돈을 지금 꼽을 쳐놨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민주당의 최악의 어떤 민낯을 드러내는 그 지표로 쓴다고. 그럼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지금 민주당 안에 있었으면 더 큰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낙연 지뢰가 빠져나가고 나서 임종석 지뢰를 그 이후에 차선으로 심으려고 하다가 둘 다 지금 아무 역할을 못하고 빠져나간 거고 결과적으로 출마도 못하고 비례도 못 얻고 지역구도 못 얻는 상황에서 망하게 된다 그러면 얘네들은 부정부패자로 해갖고 전부 다 민주당의 어떤 도덕성에 흠집을 내거나 문재인 정부 흠집을 내는 용도로 써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거예요? 이거야. 왜 이렇게? 여기에 무슨 새로운 미래가 있어. 뭐야 이게? 아이고. 뭐 귀신의 집이야. 아니 여기 있는 사람도 어떡하라는 뭐 거야, 어떻게 이게? 뭐 자기들 어떤 지지자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우리 형편이 지금 이런 형편이라는 자백인 건가? 아니면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야? 나는 이해를 못하는 포스터예요, 이런 거는. 오직하면 지지자들이 생각 좀 해서 올리라고. 신경 쓰라고. 사진 선정에 신경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 홍보 이미지의 의도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죽자는 거지. 이게 당을 키워갖고 뭘 해보자는 거냐고. 아무튼 이재명 대표는 매우 진짜 단호하게 야 이재명이 이래서 사이다구나 싶은 어떤 깔끔한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뭐 당연히 세대 교체 물러날 거 물러나야 되고 우리는 한 가지인데 아니 뭐 떡잎이 져야 새로운 가지 생기는 거 아니냐. 우리는 따로였던 적이 없다. 원래부터 하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경기하다가 뻔히 정해진 룰로 경기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나 안 해 하고 보이콧 하는 거는 국민들한테 동의 못 얻는다 라고 한마디로 정리해버린 거예요. 누가 봐서 얘네가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아가지고 쫓겨나는 사람으로 보여. 정당한 게임 안에서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중간에 깽판 치는 걸로밖에 더 안 보여? 그걸로밖에 안 보이잖아. 그거지 뭐. 다른 게 있나? 진짜 고스톱 할 때 3고 5강에 쓰리고 가고 이제 포고 돌아가고 있는 순간 에이 나 이거 안 해 하고 없잖아요. 그럼 처음 시작할 때 없는 거랑 파급력이 달라요. 양아치도 정도껏 해야지. 지금 이미 판때기가 여기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이 짓거리를 한다? 그럼 그동안 니들이 주장해왔던 기득권으로서 또는 이재명 대표 비난하면서 주장해왔던 모든 근거가 다 니들 유리하자고 주장했던 얘기밖에 더 되냐고, 이씨. 그리고 이 나도잼 TV라는 이 유튜브인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있거든요. 요거 짧은데 한번 볼까요? 35초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이분이 이계호입니다. 신랑?
단수 추천받은 친명 연단을 언제 감사합니다. 이계호 단수 받았죠? 단수 받았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계호도 웃고 자빠졌어요. 아니 이게 단수 연단을 친명이 때문에 저도 막 경선 비명됐습니다. 경선에 바로 지금 아니, 그 고민정도 친명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 이계호거든요. 이계호가 친낙이에요. 완전히 친낙이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도 아는 거지.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다 알고 있는데, 이거 경선 결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공천 관리에서 한 거니까 그냥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뒤에 얼쩡거리는 이 사람도 이분도 친낙이에요. 어쨌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사진 찍어보려고 얼쩡거리잖아. 그리고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지, 지금은. 예전에는 이재명 대표 섰던 자리에 이낙연이 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개파라고 분류가 되는 거고, 이낙연은 거기에서 당을 위한 충성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자기 개파를 위한 충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민주당 정치가 이렇게 개판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은 나라 위에 일할 각오, 국민 위에 일할 각오 없으면 깍끗하게 그만두라는 거 아니야. 이재명 대표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언제 전향하셨어요? 라고까지 얘기하잖아. 다 알고 근데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웃으면서 네네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잖아요. 최소한 총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계호는 절대 지금에 있는 수박들이나 윤영찬의 서른 같은 소리 못합니다. 그러니까 친명 이계호는 물러가겠습니다. 이게 자기도 농담하면서 가잖아요. 분위기 이렇게 괜찮은데. 이게 대의예요. 지금 통과에 있는 의원들 중에 잘렸다고 지랄하는 놈들 빼고 우리가 좋든 안 좋든지 간에 공천 확정 받아서 지금 있는 의원들 중에 지금 민주당에서 불평을 토로하는 의원이 한 명이 없다고. 이게 무슨 공천 잡음이야. 나간 놈이 떠드는 건 당연히 잡음인 거지. 그런 수로 따지면 공천 떨어져서 잡으면 국진당에 더 있는 거예요, 지금. 서른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민주당이 장애투쟁한 첫날이 작년 2월 4일인데요. 그날에 이분은 바둑을 보고 있었어요. 바둑TV에 나와가지고. 대단한 놈들이죠. 네. 이 정도는, 아니, 민주당이 전부 다 장애투쟁 나가고, 그때 국민들도, 시민들도 다 나가가지고 장애투쟁, 검사 독재 타도하자고 장애투쟁 나가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람이 점수 잘 받겠어요? 이런 인간이 최고위원회 출마해갖고 자기가 된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 뭐 당대표 출마했던 놈이에요. 이런 놈들끼리 모여 있었던 게 민주당이었는데, 야, 이거를 어떻게 털어내지?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고 했는데, 컷오프로 날릴 수 있었다는 거죠, 이번에는. 이게 대단한 공천 아닙니까? 이게 개혁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물론 부족하지. 지금 뭐 253석 지역구 후보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끼어 있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바닥부터 쳐낸 게 아니라, 기득권 있는 3, 4선 중진 안에서 이마만큼의 엄청난 물갈이를 해낸 이재명 대표와 이번 이 안급의 공천위원회 진짜 새롭게 봤거든요. 이러한 공천을 강행할 수 있는 힘은 진짜로 기대 이상이다라고 칭찬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아유, 이재정 공관위원은 사의를 표명했어요. 어이구, 아유, 그러셨어요? 이건 민주당의 공천 갈등, 난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러면서, 예, 이 사람 당연직으로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여성위원회 위원장의 그 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간 건데, 반발하면서, 네, 공관위원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주가 이번에 그렇게 진짜 이현주가 기승전결을 다 보여줬어요. 자, 민주당에서 개기다가 언니 나 나가 있을게. 기다려 금방 갈게 해갖고 먼저 나갔다가
그랬다가 오갈 데 없이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배신을 당해서 떠들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민주당 까고 문재인 정부 까고 이재명 대표 까다가 이제 하다 나중에는 최고 클라이막스죠. 국진당까지 들어갔네. 그 국진당에서 대접받는 줄 알았는데 국진당 안에서도 전향자는 안 받아줬어. 결국은 팽시킨 거 아니에요, 이현주를. 팽시키고 나서 돌아와서 결론은 어떻게 됐어? 울면서 얘기했잖아. 내가 돌아보니 그래도 지금 있는 이 극악무도한 현실 정치에 윤석열 정권 타도하려고 하면 제1야당 민주당밖에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내가 돌아온다고 돌아왔잖아요. 이게 지금 수박 니들이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이현주가 4년 동안 보여준 거예요. 유재정도 웃기네. 자기도 당수 받아놓고 기동민 컷오프에 반발해서 이게 무슨 사이야 이분도 또. 참 진짜 어처구니 없네 진짜. 제가 힘이 모자라서 지금은 고민정 낙선 운동만 하고 있습니다만, 뭐 조만간에 지역 주민들 안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거부 운동 내지는 제3지대 밀어주기 운동 같은 것들이 저는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어저께 이제 임종석하고 처음으로 일종의 거리두기가 시전이 됐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마지막까지 너는 살아남아라라고 하는 당부였는지 아니면 이 오빠 이제 끈 떨어졌네 라고 생각해서 안 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거나 우리는 고민정 너만 보고 있어. 네. 이재정에 대해서는 많은 걸 알고 있고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딴 데 가세요. 딴 데 가서. 우린 고민정 하나만 볼게. 저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드러날 거 다 드러난다. 이게 이렇게 드러나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알고 있지만 말 안 한 것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건 약간 개인적인 그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말해봤자 뭐 그냥 우리 근데 얘기 안 함축만 했어요. 되잖아요. 저는 얘가 국회의원, 아무튼 말 안 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게 있어요. 수박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을 때 그나마 지들이 무슨 정치적인 식견이나 생각이 있어서 저러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잖아. 네. 지금 와서 보면 다 누가 시켜서 하고 있었던 거야. 이상해. 예. 그리고 그 시켜서 하는 애들을 이용하고 있는 무리들이 획책하는 거는 말 그대로 민주당의 분열 내지는 보수 여당 내지는 국짐의 승리를 위해서 얘네들의 정치적 생명이나 얘네들의 어떤 안위는 전혀 신경 써주지 않아. 그러면 지들 스스로라도 야, 이 독한 새끼 말 들어주다가는 나까지 뒤지겠네. 자꾸 나보러 지금 기름 바르고 불쑥으로 뛰어들라 그러네. 나 이제 얘랑 관계를 끊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인데 지 날개에 불이 붙어서 타들어가도 불나방처럼 계속 불속으로 뛰어드는 얘들의 정체는 뭐냐?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예요. 차라리 시키는 거 하다 죽으면 감옥살이는 덜 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건데 아니 니들을 소모품으로 보는 한동훈이나 보수가 니들 더 국회의원도 소용없고 후보도 못 받고 야인으로 돌아서게 되면 아이고 니들을 갖다가 지금 당장 그냥 귀빈 대접해주면서 살려줄 것 같으냐고. 이상민의 예를 봐. 이현주의 예를 보라고. 누가 니들을 살려줘. 결국은 그렇게 타들어가서 정치 생명이 소멸하고 나면 다시는 이 땅에 곧다이 정치하는 쓰레기 같은 것들은 민주당에는 최소한 발붙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못 털어낸 수박들도 다시는 그런 짓거리 못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